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혜자입니다. 날이 덥네요. 무더운 저녁 시간, 불금 저녁 시간인데, 하여튼 삼성전자 주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매일 하고 있지만은 뭐 삼성 이외에도 다른 얘기들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이슈 떠오르는 이벤트성 그런 기업들도 있고 테마가 있다 보니까 자꾸 몰리는 것 같아요. 개미들이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요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도 뭐 기관 애들과 외인들은 개미들 한번 핏바람 먹으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눈 번쩍 뜨고 한번 잘 우리가 긴장감 잃지 않고 잘 버텨야 합니다. 멘탈 관리가 안 되면은 그대로 깨지는 거예요. 100% 그냥 박살 납니다. 요즘 시장 상당히 쉬운 게 아니에요. 자꾸 남이 게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부러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흔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막 주가가 막 날아가는데 그때 막 올라타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주가 떨어지죠. 또 폭락하기 시작하면 정신없어. 내가 왜 괜히 그걸 왜 했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투자하고도 후회하는데 뭐 다른 기업이야 뭐 말할 거 있겠습니까? 삼성전자 투자하고도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여튼 후회의 끝은 어디인가요? 한번 봅시다. 요즘 보니까 공매도 또 타깃이 2차전지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그 에코프로에서 이제 포스코홀딩스로 간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에코프로에서 포스코홀딩스로 이동한 건 아니냐 그런 분석도 있던데 최근 들어서 2차전지 관련주 그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소액 주주들은 그 당국의 그 불법 공매도 조사까지 이제 촉구하는 원성도 폭발하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그 공매도가 이 정상적인 공매도가 아니에요. 대부분 불법입니다. 불법. 이 불법으로 한 놈들이 많아요. 정상적으로 한 놈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불법일 거예요. 하지만은 금감원 애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거 좀 제대로 좀 잡아가지고 좀 한번 족치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나몰라라는 것 같아. 좀 강력하게 하지 않나? 7월 한 달간 그 포스코홀딩스 단일 종목에 대해서 총 4조 5,230억에 달하는 뭐 개미들의 순 매수세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4조 5,230억. 올해 들어서 7개월간 개미들이 사들인 포스코홀딩스 그 주식 순매수가 총 9조 2,800억이에요. 엄청 사게 샀어요. 지금 개미들. 절반가량을 7월 한 달간 막 사들이는 거야. 요즘 개미들 지금 난립니다. 이 기간에 포스코홀딩스 주가도 급등을 합니다. 종가 기준 7월 3일 40만 2천 원이었던 주가가 31일에는 64만 2천 원으로 한 달 동안 한 60% 가까이 올랐어요. 올랐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평가 논란이 일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가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지수 동일 비중에서 비중 축소로 한 단계 낮춥니다. 비중 축소로 한 단계 낮췄다. 자꾸 이제 이렇게 또 다운시키는 거예요. 이번에 제시한 포스코홀딩스 목표 주가가 44만 원, 8월 4일 종가보다 약 15만 원 낮은 수준입니다. 장기적으로 포스코가 철강기업에서 2차전지 소재기업으로 변화하는 흐름을 믿지만은 과도한 낙관론이 기업의 그 가진 본연의 가치를 넘어섰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모건스탠리에서 그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향후 15일 안에 하락할 확률이 80%로 매우 높다. 그 국내 증권사들이 최근에 포스코홀딩스 목표 주가를 크게 올린 것과 대조적으로 모건 애들은 다운시켰습니다. 그 모건 애들이 그 보고서가 나오기 전부터 시장에서는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일고 공매도가 집중됩니다. 이어서 포스코홀딩스 공매도 잔고가 6월 말에 44만 주에서 7월 말에 190만 주까지 한 4배 이상 이제 급증을 해요. 반면에 공매도 그 표적이 됐던 에코프로가 공매도와의 전쟁에서 개미들이 승기를 거둔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는 7월 10일 공매도 잔고 수량이 140만 3천 주까지 상승을 했는데 7월 31일 공매도 잔고 수량은 65만 4,695주로 절반가량 줄었고 이 개미들의 강한 매수세 그 쇼커버링하고 숏스퀴즈죠. 숏스퀴즈가 연달아 나타났어요. 보니까
그리고 같은 기간에 또 에코프로 주가가 92만 원에서 120만 7천 원까지 31% 정도 급증한 만큼 공매도 세력은 큰 손실을 입은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공매도 막 헐레벌떡 하고 있죠. 이렇게 공매도 타깃의 대이동은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의 양극재 자회사인 포스코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 퓨처엠에서도 감지가 돼요.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잔고는 한때 500만 주가 넘었는데 7월 말 200만 주로 크게 감소를 했네요. 포스코 퓨처엠도 7월 이후 150만 주 이상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도 에코프로 그룹의 공매도 세력이 포스코 그룹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개인 대 공매도 대첩 대상이 포스코 홀딩스로 이제 바뀐 것이다,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매도 타깃이 에코프로 그룹에서 포스코 그룹으로 이동했더라 하더라도 개인들의 순매수가 쏠린 2차 전지주에 대한 공매도가 집중적으로 몰린 데는 변함이 없다. 소액 주주들 사이에서도 공매도 세력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달 26일, 27일 대형 2차 전지주들의 가격이 하루 사이에 30% 넘게 오르내린 그런 현상 그 뒤에는 불법 공매도 우려는 더 커져요. 에코프로는 오후 1시까지만 해도 최고 19%까지 치솟아가지고 153만 9천을 터치하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순식간에 이제 전일 대비 12%가량 떨어지면서 하루에만 30% 가까운 낙폭을 기록을 했고, 에코프로비엠 역시 최고 26.4%까지 올랐는데 오후에는 마이너스 7.2%까지 떨어지면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합니다. 그 포스코 그룹주도 같은 패턴을 보이고 일제히 이제 하락으로 전환을 하죠. 개미들은 연합 있어요. 한투연이라고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2일날 오전 금감원 앞에서 불법 공매도 조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그 한투연 대표도 26일 오후 1시경만 해도 2차전지 대형 종목들이 20% 내외로 상승하다가 불과 1시간여 만에 급락세로 전환했다. 2차전지 폭락 사태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금감원에 엄정 조사를 촉구한다고 합니다. 또 한투연은 지난달 27일, 28일 이틀간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에 시장 조성자 증권사들에서 2180억 정도의 공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에코프로비엠 공매도의 이틀 합산액이 포스코홀딩스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해요. 이렇게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물량은 전량이 업틱룰 예외 물량이었어요. 업틱률이라는 게 뭐냐? 현재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매도 효과를 낼 수 있게 한 규정인데, 하지만 시장 조성자는 업틱룰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더라, 그런 겁니다. 시장 조성자는 투자 목적이 아닌 원활한 거래 지원이라는 취지에서 저유동성 종목을 사주고 팔아주는 역할을 맡아요. 매도 효과 제출을 위해서 항상 특정 종목을 보유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공매도 금지 기간에 기간에도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허용되겠죠. 한투연은 시장조성자는 유동성이 부족할 때 개입해야 하는데 에코프로비엠의 27일, 28일 유동성은 충분했는데 시장조성자 개입이 필요 없었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금토업계 관계자들도 2차전지주가 소위 개인하고 공매도 간의 전선이 됐다고 보고 있어요. 올 들어서 7월까지 개인들의 순매수 1위에서 사이에 2차전지 관련주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에코프로, LNF가 이름을 올렸는데 7월 한 달간 코스피하고 코스닥 공매도 거래액은 22조 8,700억, 집계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이들 2차전지주는 공매도가 집중됩니다. 공매도는 주가 내려야 이익을 보는 거래이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가 많으면 주가 변동성이 커질 때 하방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죠. 지난달 2차전지 등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공매도 청산이 일어났고, 하지만 주가 상승에 따라서 새로운 공매도 포지션 진입 또한 늘고 있어요. 코스닥은 오히려 공매도 청산보다 신규 진입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고, 이렇게 급등 나가는 주가를 따라 7월 한 달 동안 열심히 달려온 투자자들은 잠시 이제 쿨다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쿨다운. 단기 수급을 따라가기보다는 차분히 산업과 그런 기업들의 펀더멘털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2차전지주의 반등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지만은 이는 데드캣 바운스, 뭐냐 이게
주가가 큰 폭으로 막 떨어지다가 잠깐 반등하는 그런 상황을 데리켓 바운스를 해죠. 이게 가능성이 높다. 과도한 쏠림 현상의 후폭풍을 경계할 시점이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야, 제가 보면은 기관하고 그 증권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개미들 피 빨아먹으려고 발아가고 있고, 우리 개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공매도 척결해야 돼 가지고 열심히 사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개미들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공매 세력을 척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주주분들 힘내시고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